예언제이보 케인에 대한 영국 현지의 비난이 거세다. 케인은 여름 이적 시장에서 맨시티 이적이 불발된 이후 리그 3경기에 출전했으나 공격 포인트 없이 이렇다 할 활약을 펼치지 못하고 있다. 아니, 정확한 표현은 이렇다 할 활약을 하지 않고 있다가 맞을 것이다. 지난번 이야기한 바 있지만 케인은 올 시즌 맹활약을 해봐야 레비는 웃음과 함께 케인의 가격표만 계속해서 올려붙이며 더더욱이 이적이 어려워질 것이며, 또 케인 개인적으로도 최근 5시즌 EPL에서 스탯이나 영향력으로 그 누구도 케인에 대적할 만한 선수가 없기에 동기부여가 없어 보인다. 그나마 케인이 요구한 8억의 주급 역시 레비가 받아들일리 만무하므로 토트넘을 위해 지난 7년간 개처럼 뛰었던 케인을 더 이상 뛰게 할 뼈다귀는 하트레인에서 찾아볼 순 없는 셈이다. 하지만 팬들을 지치게 할 이러한 교착 상태는 올겨울을 넘길 것 같지는 않다. 올겨울 유럽 축구 시장은 올여름을 능가하는 대폭발이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그 도화선은 바로 엘랑 홀란드이다. 홀란드는 누구나 인정하는 현존 최고의 대어로 내년 여름이 되면 요즘 이적 시장의 시세로 보면 자신의 추정 몸값의 반도 안 되는 가격인 1000억 정도의 바이아웃이 걸려있는 걸로 알려지고 있다. 도르트문트가 단돈 1000억의 홀란드를 잃고 싶지 않다면 반드시 올겨울 처분해야 한다. 이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세계 빅클럽들이 모두 올겨울을 위해 탄약을 단단히 비축해두고 있으며, 올여름 맨시티 등이 케인에게 적극적인 구애를 하지 않았던 것 역시 홀란드에 타겟팅돼 있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홀란드는 자신이 음바페와 레알에서 뛰고 싶다고 밝힌 적이 있고, 또 21살이란 나이로 본다면 레알이나 혹은 자신의 요구대로 주급 11억을 맞춰줄 수 있는 파리로 가 몇 년 뛴다 해도 겨우 20대 중반으로 다시 EPL로 이적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가 있다. 이런 이유로 맨시티, 파리, 맨유, 레알까지 홀란드가 어디로 갈지는 완벽한 안개 속이라 볼 수 있다. 하나 분명한 건 홀란드를 놓친 팀들은 올겨울 케인에 대한 뒤늦은 구애를 적극적으로 펼칠 것이며, 이런 와중에 현재 재계약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살라나, 마네, 어쩜 재계약된 손흥민까지도 역대 가장 큰 유럽 축구 시장의 연쇄 이동에 휘말릴 수도 있어 보인다. 이러한 이동은 선수뿐만이 아니라 현재 몇몇 빅클럽들의 감독들은 자신들의 목이 단두대에 올려져 있는 꼴이라 올겨울까지의 성적과 홀란드 영입 여부에 따라 올겨울 목이 날아가는 걸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최근 펩 특유의 전술에 대한 파해법이 널리 퍼져 고전하고 있는 펩은 올겨울 홀란드 영입이 실패하거나 빅이어를 들어올리지 못할 게 확실해진다면 아마도 제일 먼저 경질될 것이다. 만수르가 최근 3년간 세계 프로구단 중 가장 많은 이적료를 펩에게 쥐어준 것은 EPL에서 우승컵 몇 개를 들어올리라고 준 돈은 아니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는 유럽에서 가장 무능하지만 지난 몇 년간 가장 운이 좋았던 감독 솔사르 역시 작년 심각한 성적 부진에도 로또처럼 찾아온 행운의 부패발로 근근히 버티어왔지만 최근 전술적 한계와 유럽 대항전에서의 부진 등으로 역시 올겨울 노르웨이 후배인 홀란드 영입에 실패하고 우승 역시 어려워진다면 그의 운빨도 더 이상 지속되기는 어려워질 것이다. 파리의 포티 역시 올 시즌에도 빅이어를 들어올리지 못한다면 당연히 파리와의 짧은 인연이 끝날 것이다. 의와 같이 올겨울 홀란드란 거대한 나비의 날개짓으로 인해 유럽 축구 시장이 크게 요동칠 가능성이 높고, 또 공교롭게도 빅클럽의 감독들의 교체 주기 역시 맞물려 매우 재미있는 상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위에 말한 대로 손흥민은 토트넘과의 재계약이 이루어졌으나 케인이 팀을 떠나고 성적 역시 곤두박질쳐 10위권 밖으로 토트넘이 밀려난다면 셀링클럽인 토트넘의 리빌딩은 더욱 가속화될 수 있으며, 손흥민 역시 그런 흐름 속에서 이적 역시 불가능한 일은 아닐 것이다. 자, 올겨울 케인이 토트넘을 떠날 것이라 본다면 노아요를, 토트넘에 남을 것이다 생각되면 싫어요를 눌러 우리 모두의 생각을 확인해보자.